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수열의 끝을 알아보는데 특별히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 있는데요. 이 등비 수열이 끝에는 어디로 갈지, 어떤 숫자로 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2의 n제곱이라는 등비 수열이죠. 얘의 끝이 수렴하겠습니까? 발산하겠습니까?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1승, 그 다음에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3승 요런 애들,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얘가 끝이 어디로 가겠냐 혹은 수렴하겠냐 발산하겠냐를 살펴보는 것을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발산하고요, 그죠? 발산하고요. 얘는 수렴합니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나타낸다 하더라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의 n제곱이라는 얘는 분자의 최고창이 있는 거잖아요. 발산하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분의 1의 n제곱 일반을 이렇게 적으면 얘는 이거잖아요. 2의 n제곱분의 1 분모에 무한대로 가는 얘가 있으니까 얘는 0이겠네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똑같은 등비수열인데 하나는 발산하고 하나는 수렴하고 이 차이는 어디서 왔냐는 거고, 뭐 분모다 분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사실 얘의 결론은 이겁니다.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공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얘는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자, 공비R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계가 되는 점을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고, 가지를 좀 나눌 거예요.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수렴 발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냐면 수렴 발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사실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라는 거는 분수 형태다라는 거고요. 분모가 크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분모가 크다.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제 분자가 크다라는 얘기겠죠. 분자가 크다. 분자가 크다. 이런 것에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범위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 발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 발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빠뜨리면 안 되는 구간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네 번째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범위를 좀 나눠서 이 등비 수열의 그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로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등비 수열, 무한 등비 수열, 얘의 수렴 발산을 따질 거예요. 수렴 발산을 따질 건데 사실 얘의 수렴 발산은 이 공비 R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첫 번째, 아까 제가 한 것처럼 R이 1보다 큰 경우에 수렴 발산하는지 그냥 예로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R이 2라고 해볼게요. 1보다 큰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2의 n승이겠죠?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2의 n승, 얘의 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어떤 수가 사실 오더라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분수 형태고 분모가 큰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뭐 8분의 7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관계없고요. 얘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 Rn의 극한값 8분의 7의 n제곱이라는 거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간다. 얘는 8의 n제곱분의 7의 n제곱이잖아요. 8의 n제곱에 무한대 넣은 게 크겠습니까? 7의 n제곱에 무한대 넣은 게 크겠습니까? 네, 당연히 분모가 크겠죠. 8의 n제곱이 크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1, 얘는 껌값이고요. 무한대분의 1, 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상 0에 수렴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r이 마이너스 7인 경우에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7의 n제곱, 얘는 풀마 계속 반복돼. 이 진동하는 진동 발산이 되겠죠. 진동 발산이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다음에 4번 r이 1인 경우, r이 1이면 예를 들어서 이 r이 1이니까 그냥 1의 n제곱이네요.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1의 n제곱이란 그냥 1이죠. 1에 수렴하고요. 5번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진동 발산하겠죠. 풀마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진동 발산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수열 자체가 공비가 정해져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무한 등비, 지금 등비 수열에서 수열 자체 공비가 정해져 있으면 굉장히 쉬운데, 예를 들어서 그 좀 이따 할 소통과 나눔 같은 경우에 얘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 r의 범위에 따라서 얘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네요. 어떤 부분 빠졌냐면, 그래서 결론입니다.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수렴 발산은 사실 r이 1보다 크면 발산하죠. 수렴하지 않네요, 그죠?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나 그때 수렴하니까 1일 때 수렴한다. 따라서 공비를 봤을 때, 공비라는 거는 r의 n제곱에서 n 밑에 r이 공비잖아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를 봤을 때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 이하면 수렴한다. 그 외에는 다 발산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 극한값을 구하시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인 공비에 대해서는 수렴한다고 했죠? 예, 수렴하겠네요. 극한값은 0이겠네요. 극한값은 0이고요. 1번 아니면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됩니다. 5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 제곱차항은 밑에 있죠? 0입니다. 두 번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00의 n제곱분의 108의 n제곱. 제곱차항은 분자에 있습니까? 분모에 있습니까? 그렇죠. 분자에 있죠. 얘는 무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네요. 발산하네요. 그다음 3번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얘는 수렴하고 0에 수렴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공비가 1보다 크죠. 진동 발산합니다.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넘어갑시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 극한값을 구하시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5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여기서 가장 큰 차수는 분자에 있습니까? 분모에 있습니까? 5의 n제곱 분모에 있죠. 껌값입니다. 껌값. 무한대분의 1, 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렴한다. 간단하죠?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극한값을 구하시오. 최고차만 비교해보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껌값이니까요. 최고차만 비교해보면 된다고요. 4의 n제곱 껌값이니까요. 나머지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냥 5의 n제곱이잖아요. 무한대네요. 2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껌값은 생각하지 맙시다. 분의 얘는 4 곱하기 4의 n제곱이죠. 약분하면 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자, 소통과 나눔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 r이 0보다 클 때 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잘못된 부분을 찾으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얘이므로 r이 0보다 크므로 얘는 무한대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잖아요. 왜냐면 r의 범위에 따라서 이 r의 n제곱은 항상 무한대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무한대가 나온다면 이게 맞겠죠. 하지만 무한대가 나오지 않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r의 n제곱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경우에 따라서 좀 살펴보는 걸 해보시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공비를 모른 채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공비의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r이
전 사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원래라면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 말은 마이너스 1에서 1 바깥값이다. 근데 사실 양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푼다고요.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럼 사이값이다. 바깥값이다. 1번, 사이값이다. 2번을 얘기한 거예요. 3번, R이 1이다. 4번, R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표를 그리는데요.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첫 번째 리미트 이 R의 n제곱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R의 n제곱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리미트 준식을 구해요. 리미트 뭐 그냥 준식이라 적게요. 얘를 계산을 해서 결국 얘가 답인 거죠. 차근차근 나아가는 단계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왜냐면 양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요. R이 1보다 클 때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무한대로 가면 준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잖아요. 그럼 나머지 건값 1은 제외시켜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1이네요. 약분해서. 아니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Rn제곱 플러스 1분의 Rn제곱. 최고차항은 2개니까 얘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0에서 R이 1 사이라고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의 얘의 값은 분모가 크니까 0이죠. 0이면 00 들어가면 1 더하기 0분의 0이니까 0이네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 R이 1이면 얘도 1이죠. 그냥 1의 n제곱 1이잖아요. 그럼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사실 계산 안 해주셔도 되겠네요. 요 경우에 대해서는. 왜냐면 R이 0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는 1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0보다 클 때가 아니라 R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온 게 맞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0에서 R이 1 사이는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0에서 R이 1 사이는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0에서 R이 1 사이랑 그렇죠. R이 1일 때는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극한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해서 적어보면 R이 1보다 크면 극한값 네, 얘의 값은 1로 소림하고요. 네, 굳이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R이 0에서 1 사이면은 얘의 극한값을 얘 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0이고요. 그 다음에 R이 1이면은 얘 주어진 얘의 값이 어디로 수렴하냐면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세 가지 극한값을 갖게 돼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표로 자꾸 그려보세요. 숙달 되면 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요거 그리고 범위 나누는 거 무조건 중요하고 얘 그리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숙달 되면 이거는 빠뜨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습해 보시고 모르는 건 카톡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